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인간 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백발백중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잠시 전 김종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 2년 내내 털만큼 털어도 안 나왔던 걸 왜 갑자기 특검하자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 때 털만큼 터셨습니까? 김건희 씨? 뭐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 아니에요. 그랬죠. 네? 그리고 그만두고 바로 대선한 거고 네. 대선 때는 못한 거고 네. 사실 제대로.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안 털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 총장 시절에 안 털었으면 털 수가 없잖아요. 네. 시기적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다른 그 권오수 대표 회장을 비롯해서 5명인가요? 기소됐는데 그 양반들 수사 시작한 게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손 떼세요 총장하고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했을 때 그 네. 이후부터 네, 수사가 맞습니다. 진척이 됐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타임라인을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실과 김종혁 의원이 털만큼 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가 해서 제 기억이 맞나요? 지금 여쭤봤습니다. 집단적인 무슨 일종의 네. 편집증, 집단적인 어떤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현 정부가. 네, 네. 그 다음에 그 4대강 때문에 포항 네. 수해났다. 4대강 제대로 안 해서. 지류지천 네. 예산 반대해가지고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저도 그때 야당 때 예. 야, 본류가 문제냐, 지리주천이 문제인데 이거 거꾸로 하고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다고.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건 거짓말도 아니에요. 완전히 후한무치한 거죠. 이거 딱 깔고 지리주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 반대해가지고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300억 썼던데 이미 지리지대에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예.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그러는데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체제에서 털지 않았으면 시간이 언제 있었어요. 대선 때야 그거는 후보들 다 그냥 고소고발하고 그 상태로 있었던 거고. 자,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사실관계 확인을 드렸고요. 자,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주머니 안에만 넣고 만지작 하면서 이 정치적인 어떤 협상의 대상이거나 뭐 이렇게 정치적인 지렛대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 직전부터 이거 진짜 합니다 하고 민주당에서 발의까지 했어요. 예. 이 드라이브 걸게 된 거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오버입니까? 이거 오히려 역풍 맞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책이든 전국 대응이든 예.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좀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나와 관련된 거 특검 받겠다. 네.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도 받아라. 그래서 쌍특검으로 갔잖아요. 네.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수사 압색 받을 만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여당에서 이재명 특검하자고 나와야 되는 거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관하게 수사 다 받고 있는데 그거 우리 특검할 테니까 당신들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나올 게 아니고 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전에 허위 경력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고 네. 취임 이후에 사건도 있거든요. 사적 채용 뭐 네, 그다음에 공사 수의계약. 수주. 예. 그런데 취임 이전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후자가 중요한 건데 후자는 국정조사로 해놓고 네. 전자는 특검하자고 해놓으니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면죄부를 준 거고 네. 취임 이후에 있는 일은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묶어서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굳이 그거를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교환의 대상이 아니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 그 자체로 추진했어야 된다. 특검은 검찰 등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김건희 여사는 미진해요. 그렇죠. 취임 전 것도 그렇고 취임 위에 것도 미진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네. 그러면 그거 야당으로서 특검하자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네. 마치 이걸 묶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 네. 거기서 좀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전략적인 깊이가 조금 뒷받침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이재명 특검은 여당에서 하자 그래야죠. 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 그 자체로 밀어붙였어야 된다. 이재명 특검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한 것은 깊이가 없었다. 깊이가 없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하고 하니까 나 특검 받겠다고 그건 대선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쌍특검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자신이 결백하고 자신이 너무 수사로 옥죄이고 전방위 수사하고 이런 것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네. 그것과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전국을 풀어나가고 대응하는 것과는 냉정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너무 큰 억울함이 이거는 전략적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네. 결과를 갖고 온 거죠. 네. 자,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느냐. 예. 당장 법사위에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 패스트 트랙 할 수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패스트 트랙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론을 등에 업고 어쨌든 해보겠다. 이런 건데 패스트 트랙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세상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퉁칠 건 퉁쳐야 된다. 김혜경, 김건희 다 퉁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정훈 그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훈 의원이 저렇게 나온 거는 뭐 자기 견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고 이런 거는 별무 소용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걸 뭐 퉁치자 뭐 이런 건 조정훈 의원의 얘기고. 네. 그런데 이거를 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고 네. 패스트트랙 요건 5분의 3이 안 된다. 네. 거기에 조정훈 캐스팅 보트가 있다. 네. 이렇게만 해석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조정훈 의원의 캐스팅 보터로서의 비중만 더 커지는 거고. 커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특검 있지 않습니까? 10여 번의 특검에서 여당이 좋아할 만한 특검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나 그때 여당이 막지 못하고 특검을 허용한 거. 네. 지금처럼 패스트트랙이 있지도 않는 시절이에요. 네. 그때 왜 동의를 했겠어요? 몰리니까 여론이지. 동의한 거예요. 여론에 몰리니까. 그래서 원로비 특검도 사실은 이호 여사를 겨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목은 이호 여사 특검이 아니었지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제목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라고 한 특검도 있었어요. 네. 이거를 집권 여당에서 좋다 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이 어떻고 패스트트랙이 어떻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네. 여론에 달려 있는데 지금 여론이 높잖아요. 특검해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갖고 특검을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더 위중하게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네.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보기엔 정기국회 끝나고도 진행형 이슈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네. 그래갖고 100% 여론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두 개라도 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네. 이거는 여론의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총선은 다가오고 네. 국정운영 동력은 상실되고 대통령 지지율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네. 제가 보기엔 구정 민심, 설날 민심이 네. 이거는 또 요동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당이 방어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 이걸 왜 패스트트랙 조정훈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백날 안 되죠.
결국은 여론에 직접 그렇습니다. 모든 호소하고. 특검이 그랬죠 그동안. 하긴 그랬습니다. 모든 특검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어요. 관계없이 이루어졌죠. 자기들이 배출한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고 특검하자고 한 여당이 어디 있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상컨대 이거는 구정까지 그 설날까지 설날 저는 뭐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더 길게 갈 수도 왜냐하면 있고. 김건희 여사의 존재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잠깐 등장하고 마는 단역 배우가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기존의 대통령 부인을 관리 차원에서 바라봤던 그런 거 하고 네. 김건희 여사는 다른 영부인이거든요. 네. 일종의 뭐 심지어는 뭐 권력의 일순위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영향력을 뛰어넘는 일종의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나눠놨었는데 포괄적으로 딱 다 짚어주셨어요. 사실 김건희 특검 관련. 그래서 한마디로 예. 민주당도 네. 특검은 정말 이거는 가열차게 해야 되고 음. 국민들과 함께 이거는 특검 추진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탄핵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이거는 여쭤보려고 정말로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어설픈 거죠. 음. 조홍천 의원이 무능과 무지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시기상조라는 말을 무능과 무지 외에는 무지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그러면은 불법이든 헌법과 무법이든 법률을. 이런 게 그럼 없다고 아예 단정지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네. 의혹들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어설프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네. 야당이나 이런 게 이 득이 되지 않는다. 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내용적으로 조홍천 의원이 갔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오버한 거예요. 네. 그러나 특히 이재명 대표 가까운 측근 또 민주당을 끌어가는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탄핵 내지는 탄핵과 유사한 얘기를 입에 올리는 거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특검은 더 진정성 있게 네. 국민들과 함께 더 가열차게. 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서 관철을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어설픈 탄핵 얘기는 아예 그거는 입을 닫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강약 조절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민주당도 예. 이게 이 전략적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 경중이라든가 네.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분별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뭐 민생 챙기는데 주로 주력해 왔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성남 FC, 그 다음에 또 어제 장남 소환조사, 경찰 소환조사 여기까지 되면서는 더 참기가 어려우셨나 싶은데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거기에다가 국력 쓰지 말고 민생 살리는데 좀 국력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수사는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용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본인 입으로 한 것. 요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세요? 뭐 저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분노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그런 억울함 내지는 이런 것과 전국을 끌어나가고 대응해야 되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것은 엄격하게 좀 분리가 되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영국, 캐나다, 미국 유엔 총회 일정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가시는데 여기도 뭐 동행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또 고민정 최고위원은 왜 가냐? 김건희 여사. 또 뭐 박지원 전 원장이나 윤건영 의원은 가는 게 당연하다. 다만 제대로 보좌받고 가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가는 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아예 가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하지 말으라는 얘기고 네. 가서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다투고 이 소위 말해서 정쟁하고 이런 것 하고 네. 또 대통령의 외교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아예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특히나 그 수행원 없이 그 도착해서 비행장에서부터는 수행원 없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고 한다고 하니까 두 분이 뭐 정치를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지난번 나토에서 외교적 결례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장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뭐 영어 못하는 정상들은 뭐 그럼 다 버스 안 타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다 뭐 전두환 대통령도 하고 다 했는데요. 뭐 그래서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은 걱정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겠어요? 지난번처럼 안 하겠죠. 그래서 성과를 내고 뭐 잘하고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네. 아예 동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성립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다. 자, 마지막으로 자, 추석 전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50여 명 정도를 행정관 비서관급을 50명 정도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추석 끝나자마자 김대기 실장이 조회를 처음으로 4개월 만에 3개월인가요? 4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 쇄신 효과가 좀 있을까요? 국민들이 쇄신이라고 보질 않잖아요. 예, 아랫사람 잘랐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수석 무죄, 국장 유죄. 이게 말이 안 되죠. 특히 그런 직급적 질서가 가장 센 데가 대통령 비서실인데 네. 그래야 유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 난리를 치고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허니문은커녕 취임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렇게 낮은 지지율에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원인이 대통령 부부한테 나온 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수석도 아니고 그 밑에 행정관 이런 데서 쇄신이랍시고 하면은 그럼 원인이 딴 데 있는데 그걸 누가 쇄신이라고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화를 많이 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화를 내더라도 그 화내면서 했던 얘기들이 집행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화풀이 인사라고 한 게 네.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대통령도 맨날 억울하고 맨날 답답해요. 네. 네.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저거는 진행한 거라서 쇄신이라고 국민 누구도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수석은 무죄고 수석 이상은 무죄고 수석 밑으로는 유죄고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 수석 무죄, 국장 무죄, 국장 유죄, 유죄죠. 유죄, 화풀이 인사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쇄신 효과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